이렇게 높았던 사전투표, 과연 이 기저에 있는 민심은 누구에게 흐르고 있을까? 높은 사전투표율은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와 관련된 이야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이겁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 이제 딱 이틀 남았다. 사전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지역별로는 어디가 높았고 어디가 좀 저조했는지 제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 편안히 앉으셔서 저희 대형 미디어홀을 통해서 시원하게 사전투표 통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이번 사전투표율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세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19대 대선, 2017년 대선인데 총 투표율이 77.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율이 26.06이었어요. 이때도 되게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7회 지방선거 2018년에 전체 투표율 60.2, 사전투표율이 2.14.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통상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은 20%를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높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전체 투표율 66.2, 사전투표율은 26.69%로 가장 그때 높았다라는 보도 저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 어떤 사전투표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았습니다. 36.93,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선관위가 몇 분의 확진자가 투표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은 36.93으로 저희들은 사전투표율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율 지역별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높았고 어느 지역이 낮았는지 주요 지역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라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함께 보시죠. 자, 20대 대선 지역별 사전투표율이고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순서대로 저희가 촤라락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전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51.45%로 와,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이미 절반 넘게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최고였어요. 그다음에 전북,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48.63, 48.27로 높았고, 그리고 세종도 높았어요. 44.11, 경북도 41.02, 여기까지가 40%를 넘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쭉 오고 흥미로운 건 자, 서울 어디 있죠? 서울 중간에 37.23%, 그래도 높은 축에 서울이 속했고, 울산, 충남, 부산, 인천, 대구, 제주 쭉 내려가다가 굉장히 뭐랄까 의외 33.65, 가장 최저치를 찍은 곳은 바로 경기였습니다. 경기.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경기의 사전투표가 가장 낮았다. 물론 전남, 전북이 역대로 가장 투표율도 높긴 했는데 경기가 가장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예전에 투표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있었던 총선이나 이런 데의 사전투표율을 지역별로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호남 지역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네. 경기는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이게 이번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좀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호남이 높은 경우 같으면은 이제 뭐 지금 굉장히 초박빙의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이 아주 그냥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영남 지역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혹시 뭐 일부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본투표날 투표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성향 때문에 어쩌면 영남에서 좀 낮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저도 낮게 나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다라고 할 수도 없고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해서 특정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겁니다. 자, 이건 이렇다. 객관적인 통계고 데이터고 여야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러운 기류가 전반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살짝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요. 일단 먼저 우상호 의원 이야기 살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 또 중도 부동층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후보 단일화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호남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단일화에 반발하는 결집세가 크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20대 청년들이 많이 뛰쳐나왔다는 것, 그리고 호남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역대 보수 후보보다 높다라는 반증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투표 참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30 세대 청년들이 전국 사전 투표소에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반응들 좀 더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서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신하는 분위기 함께 보시죠. 일단 이 대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8%포인트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막판 판세 모두 오차범위내 접전, 누가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 싸움, 이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야당에서는 68%포인트 차이, 여당에서는 3%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 현장에서 여야 두 분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높은 사전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석하십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예.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예. 뭐 각 정당에서 전부 이제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사항이다. 예,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뭐 많이 높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하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만 예로 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이제 꼴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원래 높았던 곳은 이번에도 여전히 높게 나온 것이고 원래 낮았던 곳은 이번에도 여전히 낮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이점을 꼭 집어내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유권자가 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170만 명 됩니다. 이 170만 명의 늘어난 유권자 중에 120만 명이 경기도거든요. 예. 12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경기도에서 생겼는데 이 경기도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유권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하고 똑같습니다. 읍면 동단위로 무조건 하나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팽창을 했는데 이 사전투표하러 가려고 하면 차 막히는 길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갔는데 줄을 너무 길게 써가지고 못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가까운 곳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거 머리 맞대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경기도가 낮은 이유도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일화 역풍은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상당히 좀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다당제였습니다. 그런데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당제와 완전히 어긋나는 양당 체제를 더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 소신을 저버린 것,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또 돌아가신 고인의 유지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게 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도에 포기하고 사퇴를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단일화 역풍이 예. 좀 불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물론 단일화 효과 때문에 결집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 강도보다는 단일화 역풍이 조금 더 강도가 좀 센 거 아닌가. 예.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고요.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부산에선 더 거세게 불고 있다. 그게 아마 이 사전 투표율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야당의 김은혜 의원은 이 높은 사전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가 60개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는 6,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동력이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거의 대등한 접전을 펼쳤는데 거기서 저는 사전투표율이 낮다? 그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로서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분인데 지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호남 유권자분들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하실 말씀이 많다고 생각해요. 호남은 5.18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전유물이자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속해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동안의 악순환의 굴레를 여기서 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요. 무엇보다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안철수 후보를 한 건 추한 단일화인가요? 협박 얘기도 하시고 야합 얘기도 하시는데 그만큼 초조함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를 자인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되죠. 안철수 후보는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10년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높은 투표율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을지 3월 9일 저녁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에서 공개가 되겠죠? 제가 진행합니다.